요즘 말이죠. 이 네. 부동산 시장 집값도 그렇고 전세값도 그렇고 진정이 안 됩니다. 진정이. 집값아, 전세값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급기야 부동산 대책이 지금 또 예고가 됐는데요. 이번에 벌써 24번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아, 근데 이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말이죠. 어떤 대책 발표가 될 것 같은가요? 이동규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대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실 뭐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매개체에서 24번째 대책 뭐 예상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는 담아두고 있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어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들을 조금 더 취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전세 시장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지금 현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두 자체가 아무래도 이 전세 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세 시장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전월세에서 표준 임대료가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당장에 현실화되기는 좀 결여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표준 임대료 자체가 좀 도입되기 이전에 전월세 신고제가 먼저 도입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뭐 임대 사업자를 내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원래 임대료 증액이 5%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도 이미 좀 시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해당이 안 됐었죠. 근데 이게 만약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이제 뭐 도입이 돼서 뭐 표준 임대료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좀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전산망 자체를 구축하는데도 작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한 1년 이상의 시간은 걸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걸 시행하기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시행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도 이제 임대료 증액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게 되면서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세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휘했을 때 전세가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가를 조금 더 증액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지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그리고 아니면 어떤 현재 지금 세입자가 없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같은 물건을 두고서도 이게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좀 부작용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에도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임차자를 어떤 거주 기간을 요건을 맞춰주는 그 기간 자체가 2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임대차 3법이 도입되게 되면서 4년으로 늘어났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한부 같은 거주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요 부분을 또 늘려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거론됐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2가 아니라 2+2+2 그러니까 도합 6년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아니라면 3+3으로 6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현재 전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전세 대출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추측이나 추론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좀 큰 틀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한 이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사실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 오히려 시장을 더 자극하는 건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시장에서도 이 대책이 나오면 말이죠. 전세값이 더 오를 거라고 그렇게 계약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는 기사를 봤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뭐 말씀하신 게 맞는 네네네. 얘기인 것 같고요. 저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지금 현재 뭐 제가 최근에 이제 현장 이렇게 돌아보는 현장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그 초점 자체 그리고 포커스 자체를
전세값에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전세를 이미 계약을 했는데 이 전세값을 더 올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그냥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대인 아이고.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는 사실 임대인 그러니까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지 않은 물건이라면 임대인이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임대인 자체에서 어떤 임차자를 고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임차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 임차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어떤 방법이 없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도로 돌아가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시장이 정책을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는 어차피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고 이 정책 자체가 방향성을 일부 틀어주는 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가는 길의 어떤 목적지나 종착지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정책 자체가 조금 더 악영향이나 아니면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일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만약 우리가 예측된 대로 정책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게 상승했던 원인이 잡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어떤 대외적인 경기에 어떤 변수가 있든 뭐 글로벌 경기든 아니면 우리나라 내수적인 경기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매매값이나 전세가가 안정되려고 하면 네. 가장 먼저 오르는 신호탄이 일단 매물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공급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공급 대책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실현은 어려운 것이고 계속해서 시장 자체를 옥죄어오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뭐 축구 게임을 하게 되면 뭐 축구 선수 중에 뭐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달리기가 빠른 선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둘 다 모두 갖춰지지 않은 선수라고 한다면은 사실 평범한 선수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팀워크로 이끌어가고 주변 동료들을 이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공급을 내줄 수 있는 게 다주택자들 매물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다주택자들의 매물,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개선한다든지 완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세제를 완화를 시켜줘서 좀 거래로 활성화를 좀 이루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고 수월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현 뭐 정부 여당의 어떤 정치적인 색이나 아니면 성향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좀 펼쳐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일관성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보완 정책이 나와줘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네에 보면 왜 어르신들 뉴스 보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질 말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동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안 하는 게 답인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인지 어떻게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가만히 있고 어떤 이렇게 답 없이 있는 게 정답이나 능사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을 발의를 올바르게 시켜줘서 어떤 집값의 안정을 주거나 전세난의 안정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책의 방향성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벌써 24번째 대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24번째 대책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 앞서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쯤이면 무언가를 느끼고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세값의 어떤 전망으로 봤을 때도 이게 2023년 이후까지는 전세난이 사실 안정화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8.4 공급 대책이나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정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현실성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현실성에 결여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어떤 실무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줘야 당연히 지금 현재 전세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전세난이 안정화되는 시기 자체는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본다면 이 3기 신도시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정말 엄청나게 단기간으로 다가온다라고 해도, 이 기간 자체를 최소로 잡는다라고 해도 이게 입주는 아니라도 가시화적으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2024년도 이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때가 안정되기 이전까지는 조금 더 전세난 자체가 좀 안정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능사나 답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바로 이렇게 이면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조금 덜 아픈 쪽으로 이렇게 보완 정책을 좀 내어주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